환자분들이 병원에 잠을 못 자요, 저 불면증이에요 하고 오시면요, 대부분은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것이 아닙니다. 일단 잠을 너무 못 자면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거든요. 잠을 못 잔다라는 거는 증상이에요. 이 잠을 못 자는 증세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진단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. 첫 번째로 환자분들이 병원에 잠을 못 자요, 저 불면증이에요 하고 오시면요, 대부분은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것이 아닙니다. 제가 비유를 이렇게 해드리거든요. 예를 들어서 기침을 컬럭컬럭 많이 한다고 해볼게요. 그러면 병원에 오면 이게 감기일 수도 있고 폐렴일 수도 있고 천식일 수도 있거든요. 어떤 것 때문에 기침을 하는지를 알아야지만 정확하게 그거에 맞는 치료를 해서 기침이라는 증세가 사라질 수가 있는 거죠. 이것과 완전히 똑같이요, 잠을 못 잔다라는 거는 증상이에요. 이 잠을 못 자는 증세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진단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. 첫 번째로 질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가장 흔한 게 사실은 우울증입니다. 우울증 때문에 잠 못 자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보이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요인이 불안증 때문입니다. 그리고 막상 1차성 단순 불면증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습니다. 자, 그래서 환자분들이 잠을 못 잔다라고 해서 병원에 오셨을 때 반드시 우울증이나 불안증 같은 것들이 있는지 체크를 하거든요. 우울증과 불안증이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한 치료를 먼저 해야지 잠을 잘 자게 됩니다. 우울증 또는 불안증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수면제 아무리 먹어봤자 잠이 안 와요. 비유하자면 천식 때문에 계속 기침을 하고 있는 건데 감기약 먹거나 폐렴약 먹는다고 해서 전혀 기침이 호전되지 않은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일단 잠을 너무 못 자면 몸의 전반적인 기능이 다 떨어집니다. 그래서 면역력도 떨어지니까 감기나 폐렴, 이런 어떤 감염에도 취약해질 수가 있고요. 도파민, 세로토닌 기능도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우울증, 불안증, 공황장애 같은 거 유발될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전반적인 신체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화불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있고 전반적으로 우리 신체 기능이 상당히 약화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반대로 잠을 푹 잘 잤다라고 하면은요, 우리 신체 기능이 다 건강하게 작동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. 대표적으로 뇌가 잘 기능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예를 들어 고3 학생들이 막 입시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막 밤을 새고 하면 공부를 잘하고 시험을 잘 보느냐?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. 수험생들은 잠을 잘 자야지만 기억력이 좋아지고 공부한 것이 기억에 잘 남고 나중에 그거를 꺼내서 시험에 쓸 수가 있고 그렇거든요. 그래서 수험생도 잠을 잘 자야지 공부 잘하고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있고요. 운동선수들도 신체 기능을 가장 좋게 하기 위해서는 잠을 잘 자야지 신체 기능이 잘 작용해서 운동 능력도 좋아질 수가 있고요. 우리가 뇌 기능에도 노화가 옵니다. 뇌 기능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숙면을 취하는 거거든요. 잠을 자지 않으면 결국에 사람은 죽거든요. 잠을 자는 건 생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. 그래서 원래 건강한 사람들은 잠을 잘 자요.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지듯이 잠을 푹 자는 그런 기능도 떨어지게 됩니다. 점점 더. 그래서 신생아들 너무 잘 자거든요. 그리고 어린이들도 너무 잘 자요. 청소년 다 너무 잘 자거든요.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또는 건강이 악화될수록 잠을 잘 못 자게 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잠드는데 오래 걸린다든지 자다 깨다 한다든지 꿈을 너무 많이 꾼다든지 또는 나는 푹 잤다고 해서 잘 잤는데 일어나면 새벽 2시라든지 이제 이런 식의 증세가 바로 잠을 잘 못 자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. 그렇다고 해서 나이 들면 무조건 잠을 못 자야 되냐? 그건 아니고 건강한 상태, 몸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할수록 잠은 상대적으로 더 잘 자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도파민, 세로토닌 같은 신경전달 물질도 균형을 잘 잡고 있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술이나 커피 같은 거 안 먹어야 되고요. 물리적 환경이 쾌적해야 되고 이제 그러다 보면 나이가 들어도 잠을 어느 정도 충분히 잘 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. 우리가 꿈은 매일 꿉니다.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나 오늘은 꿈 하나도 안 꿨어, 푹 잤어, 또는 나 오늘 꿈 너무 많이 꿨어,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왜 그러냐면 누구나 꿈은 매일 꾸거든요. 그런데 잠을 푹 잘 잔 날은 꿈을 기억을 못하는 거고요. 잠을 얕게 잔 날은 꿈이 기억이 나서 꿈을 꿨다라고 인지하는 것입니다. 꿈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필요한 뇌의 기능의 일종이거든요. 옛날에는 잠을 못 자게 하는 고문이 있다고 했잖아요. 즉 그거는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거든요. 잠을 잘 잔다는 거는 우리가 생명체로서 건강하게 생명을 유지하는 매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.
겁니다. 그러면 이제 갑자기 또 나 이러다가 잠 못 자갖고 죽는 거 아니야? 그건 전혀 아니고요. 우리의 뇌는 생존에 필요한 잠은 반드시 자게 합니다. 그래서 잠을 못 자서 죽었다 이런 뉴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? 전혀 없을 거예요. 그래서 그걸 걱정하시진 않아도 되지만 건강을 잃을 수는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 음식을 잘 못 먹고 자꾸 끼니를 거르고 하면 너무 면역력도 떨어지고 건강을 잃을 수 있잖아요. 그거랑 마찬가지로 잠을 너무 못 자고 그런 게 너무 오래 지속됐다. 이러면 건강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. 일단은 우울증이나 불안증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경우에는요, 이거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. 우울증, 불안증의 원인은 뭐냐면 도파민,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 때문이에요. 그래서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 때문에 못 주무시는 분들은 이거를 잘 균형 잡아주면 잠을 잘 자게 됩니다.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. 만약에 우울증, 불안증 또는 1차성 불면증 이런 게 없다라고 하면 생활 습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해당되는 경우가 술과 커피 때문에 못 주무시는 경우입니다. 알코올, 카페인 이런 것들은 불면증을 유발하는 가장 많은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. 보통 술을 마시면 좀 졸리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 잠이 온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잠이 올 수는 있으나 결국에는 잠을 깊이 못 자고 자다 깨다 한다든지 또 그게 지속되면 불면증이 심해진다든지 이럴 수가 있고요. 카페인은 다들 아시다시피 중추신경을 각성시키기 때문에 잠을 잘 못 자게 만듭니다. 그래서 카페인이 들어간 음식, 커피뿐만이 아니라 녹차, 홍차, 초콜릿, 에너지 드링크 이런 거에는 잠을 깨우는 성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안 드시는 게 좋고요. 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. 아니 저는 원래 커피 3잔씩 먹고 10잔씩 먹어도 잠 잘 잤었는데요.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. 저도 젊을 때는요. 믹스 커피를 타서 먹어도 먹으면서 졸았기 때문에 그 커피 콩을 씹어 먹었어요. 그거 먹으면서 잠 깨서 공부하려고. 그런데 그 씹으면서 졸아요. 그 정도로 젊을 때는 카페인에 반응이 없었거든요. 지금은 커피 한 잔만 더 마셔도 잠을 잘 못 잡니다. 즉 이게 연령대별로 카페인의 민감도가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옛날에 내가 커피 마셔도 잠 잘 잤다 했다고 해서 지금도 잠 잘 잔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큰 오산입니다. 그리고 또 술과 커피 이외에도요. 물리적인 환경도 중요합니다. 예를 들어서 방이 너무 춥다, 너무 덥다, 너무 건조하다, 너무 습하다 이런 것도 우리가 숙면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요소들이거든요. 그래서 쾌적한 물리적 환경도 매우 중요합니다. 대표적인 게 운동입니다. 운동을 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주의할 점은 밤늦게 운동하는 건 도리어 안 좋습니다. 밤늦게 운동을 하면 심부체온이 올라가면서 잠을 깨워요. 잠이 오려면 심부체온이 약간 내려가야 되거든요. 그래서 과격한 운동을 너무 밤늦게 하는 건 도리어 잠을 못 자게 만든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규칙적인 잠이 매우 중요해요. 잠 자는 시간, 잠 깨는 시간이 규칙적이고요. 낮잠 같은 거 최대한 안 자고요. 주말이라고 해서 2시간, 3시간씩 더 자고 이런 거 없고요. 그 다음에 밥 먹는 시간도 규칙적이에요. 그런 사람들이 보통 잠을 잘 자고요. 반대로 생활 패턴이 불규칙한 분들이 잠을 잘 못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. 불규칙하게 식사를 한다든지 운동을 불규칙하게 한다든지 잠을 어느 날은 많이 자고 어느 날은 적게 자고 이런 분들은 잠을 못 자게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. 일반 의약품으로 이렇게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수면제는 효과도 크지 않고 부작용도 없고 그런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런데 만약에 정신과 전문의 진료를 보고 어떤 수면제 처방을 받았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처방대로 드셔야 됩니다.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수면제에 어떤 의존성, 중독성, 내성, 습관성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 하에 처방받고 처방대로만 복용을 하면 그런 문제는 안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런데 막 임의로 2알 먹고 임의로 빼먹고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처방받은 수면제를 먹는다라고 하면 그때는 처방된 대로 지켜서 먹어야 된다라는 거 강조하고 싶습니다. 우리가 잠을 잘 자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면증을 유발하거든요. 아이러니컬하게도 잘 자기를 포기하고 언젠간 자겠지. 그래 이선화 선생님이 잠 못 자서 죽은 경우는 없다고 했으니까 언젠간 자겠지.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도리어 잠이 좀 잘 오기도 해요. 이거는 정말 많이 제가 관찰하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잠에 대한 집착을 버리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